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빠졌는데 해외 증시 요인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중간하죠. 그러니까 미 증시가 뭐 51선 돌파하면서 여전히 괜찮은 흐름이었고, 그러니까 빅테크주들 쪽에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특히 골드만삭스에서 분석한 거에 따르면 지난주에 헤지펀드에서 미국 주식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매수 들어오면서 빅테크주들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미 증시도 이제 주식을 사들이는 금리에 대한 변동 부담이 줄어들면서 주식을 사들이는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뭐 우리 증시에 딱히 영향을 줄 만한 나쁜 요인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미국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보긴 어렵고, 다만 시장 의견은 조금 엇갈리는 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쭉쭉 올라가서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다, 좀 엇갈린다 이런 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클 리슨이나 콜라노비치 같이 올해 내내 이제 보수적인 시각을 이야기했던 사람은 약세장 랠리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제 블랙록이나 뭐 다이먼 회장, 레리 핑크 회장 이런 사람들은 뭐 고금리 이어지면 또 경제 여건도 좋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어려울 것 같아, 또 빠질 거야,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반론도 있습니다. 이게 웃기는 게 다이먼 회장은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JP 모건의 연구원은 10월 고용은 연착륙의 맞춤형의 결과다. 그래서 뭐 금리 안 올라가고 주식시장은 올라갈 거야,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에버코어 ISI에서는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가 됐다. 지금 3분기면 금리가 최절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라는 거는 기업들이 금리 방어 잘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아직까지 소비는 어떻게든 하고 있다라는 거다.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 뭐 이런 주장이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끝났다라는 주장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엇갈려요, 아직까지는. 네, 그러다 보니까 쭉쭉 밀고 올라갈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빠지지도 않겠지만 쭉쭉 올라갈 정도는 아닌데 어저께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죠. 또 오늘 업종별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코스닥 쪽에서는 HBM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급등을 했잖아요. 뭐 HBM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예를 들어서 뭐 STI가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이죠.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종목 차트 보면 사실은 코스닥 지수하고 비교가 딱 되죠. 이거는 박스권 움직이면서 지수 빠질 때 견뎌냈거든요. 그래서 기관들, 제가 수급 종목들 잘 보자라고 맨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기관 수급주였죠. 근데 어쨌든 HBM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면서 어떤 그 2차 전지 이외의 어떤 대형주 쪽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대형 업종에서도 움직이는 종목이 나왔고, 반면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에 대한 부담, 어제 급등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제 대부분 종목이 하락을 했고, 다만 이제 에코프로가 장중 상승 하락 상승 뭐 이렇게 엇갈리면서 계속 변동성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잘 보면 이제 에코프로가 포함된 업종의 수급 동향 장중을 보여주는 건데, 이 보시면 뚝뚝 끊어지잖아요. 막 매수 들어왔다 개인들이 뚝 끊었다가 또 매수 들어왔다가 뒷부분에 쭉 팔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쭉 팔았다가 샀다가 쭉 팔았다 쭉 사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좀 단기적인 관점의 수급이라는 거거든요. 일관성 있게 쭉 한쪽 방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게 거칠게 이제 확 늘었다 확 줄었다 이런 게 나오고 있는 거는 단기 매매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의 어떤 시세가 연속성보다는 좀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종목 차트를 보면 삼성전자 차트가 되게 좀 중요한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오늘 보면 종가가 어쨌든 고가거든요. 오늘 뭐 보합밖에 되진 않지만, 근데 이게 72,000원 정도까지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만약에 그렇게 가주면 고점이 낮아지던 추세에서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도 높아지는 그런 추세로 바뀌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차이가 되게 미미한 정도의 어떤 변화긴 하지만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한 72,000원 이상까지 한번 도전해주는 굉장히 단기에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한번 시황상 중요한 종목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은근히 최근에 흐름이 좀 괜찮았다가 끊어졌었는데 다시 움직이고 있는 게 화장품주들, 뭐 한국콜마라든가 뭐 아모레라든가 아니면 코리아나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좀 다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좀 업종 전체로 본다면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흐름이 좀 특이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의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는 건 정말 지독하게 이것도 고점 대비 많이 빠졌던, 그러니까 낙폭이 절대적으로 크다라는 것도 있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정말 무섭게 하락했던, 1년 내내 하락한 그런 종목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11월 들어서 매일 매수하는 게 반도체 업종이에요. 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서비스 업종,
서비스 업종을 또 기관이 계속 매수하고 있거든요. 10월 23일 이후에 26일 빼놓고는 계속 매수가 들어옵니다. 근데 서비스 업종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게임주, 인터넷, 그러니까 다음, 카카오 뭐 이런 거하고 NC소프트, 그다음에 하이브 이런 종목이 서비스 업종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일관성 있게 좀 사들이는 종목군들이 서비스 업종이 좀 있어 보여서 이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 어느 쪽이 계속 이제 꾸준하게 이제 수급이 붙어지는지 이런 것들도 계속 이후에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오늘 장중 시황을 보면, 지수 동향을 보면, 코스닥이 이제 되게 많이 빠졌다가, 이제 12시 조금 더 되면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되게 수급이 좋아졌구나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착시가 있습니다. 보시면, 에코프로비엠 주가의 어떤 경로하고 되게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직까지는 뭐냐면, 지수를 2차 전지가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조금 엇갈려야 돼요. 예, 이게 좀 엇갈려가지고, 2차 전지가 부진해도 이게 그냥 치고 나가는 그런 의미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아직은 2차 전지의 영향권에서 시장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근데 이게 조금, 이게 영향권이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거래대금이 여기서만 오늘 한 6조 원 정도, 2차 전지 관련주에서만 6조 원이 넘게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수급 블랙홀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좀 어긋나는, 엇갈리는 움직임이 나오는 게 시장에는 훨씬 더 좋은 대목이 되죠.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했습니다. 근데 장중에 매도 좀 제법 하다가 뒷부분에서 좀 줄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11월 들어서는 어쨌든 외국인들이 현재까지는 매수 기조거든요. 근데 이제 코스닥은 약간 퐁당퐁당 느낌이고 선물도 약간 퐁당퐁당 느낌이 좀 있죠. 그러니까 주식과 선물을 동시에 맞춰서 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뭐 이런 형태로 계속 엇갈리고 있어서 외국인들은 아직은 시장이 올라는 갈 것 같다. 근데 시원스럽게 올라가기보다는 좀 올라갔다 빠졌다 올라갔다 빠졌다 뭐 이렇게 좀 반복되면서 이제 반등 시도를 하는 형태. 그러니까 쭉쭉 시원하게 추세로 올라갈 거라고 아직은 외국인들은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오늘 우선주 포함을 해보면 3천억 원 넘게 샀죠. 한미반도체가 순매수에 또 상단에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 뭐 자동차가 이제 좀 매도로가 있다가 이제 다시 들어온 게 특징이고, 매도 쪽은 이제 역시 2차 전지, 2차 전지 쪽이 이제 매도가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하이브, 이게 서비스업 쪽에 들어갑니다. 하이브 들어가고, 뭐 하여튼 아까 뭐 NC소프트라든가 이런 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류의 기업들이 들어가고, 근데 거의 또 ETF예요. 매도는 이제 시가총액 상단 종목이 오늘 이제 기관 쪽 매도가 저렇게 나오는 날은 대체로 시가총액 상단이 쭉 왼쪽에 깔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정 업종보다는 시가총액 상위 다 팔았다.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약간 변화가 있는데 일단 이제 2차 전지는 대부분 팔았고요, 오늘은. 근데 순매수가 주성 엔지니어링이 순매수 1위로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하나마이크론, 원희가 EPS 뭐 이런 종목군들이 좀 들어가 있고, 그래서 반도체 쪽 종목군들을 선별적으로 물론 이제 매도한 종목군들도 있긴 한데 이제 순매수 1위로 반도체주가 올라온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금액도 적지 않았고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평가가 좋다라는 거였고,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에코프로 매수하고, 오늘 근데 이제 매도가 워낙 많았던 날이라 금액은 150억 정도 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에코프로가 들어와 있고 이녹스 첨단 소재 들어가 있고, 역시 이제 반도체, 테스나, 하나마이크론, 제우스 뭐 이런 어떤 기업들이 또 이제 들어와 있는 게 이제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또 왼쪽에도 반도체가 있긴 했죠. 주성 엔지니어링,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그래서 사는 것과 파는 거를 좀 구분지어서 선별적으로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 보면 주식시장에 자금이 미국에 다시 유입되고 있다. 그러면 저 유입된 자금이 뭐를 살 거냐?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관점에서 금리에 대한 부담을 덜고 성장주 빅테크 이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이제 가치주라고 불리우는 종목군들로 갈 거냐. 그러니까 이것들도 관전 포인트인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돈 들어오면 일단 빅테크로 갈 확률이 좀 높아 보이긴 하죠. 근데 그게 실제로 지난주 흔히 얘기하는 단기성인지 추세인지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미국의 국채 발행 일정이 있거든요. 주 후반에 10년물, 30년물 국채 발행 일정이 이번 주 후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두고 또 금리 가지고 혹시 장난치는 일이 생기는지,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는 4.7 넘어가지 말고 4.6대 안쪽에서 움직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그다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기관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수하는 업종이 현재까지는 있는데 이게 이제 지속성을 가질 거냐라는 것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특징은 제가 또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 있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어제도 잠깐 설명을 드렸던 건데 그 공매도 아니죠. 공매도 쇼커버 2차 전지 이런 어떤 줄거리로 시장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집중하는 거는 좀 걱정이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양시장에 공매도 잔고에 50위까지를 보면 코스피가 6조 6천억, 코스닥이 4조 3천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돈이 다 숏커버가 되면 11조 원 정도가 증시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탁금이 11조 증가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게 한 방에 들어올 리는 없으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두산 퓨얼셀이라든가 아니면 포스코 퓨처엠,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공매도 잔고가 한 300만 주 정도 되잖아요. 오늘 거래량이 300만 주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게 이제 뭐 쪼개서 들어오면 한 30만 주만 매일 이제 쇼커버가 돼도 굉장히 주가에는 이제 득이 되긴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수량은 또 아니에요. 또 달리 보면 이제 그리고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그 예전하고 양상이 다르다. 고객 예탁금이 상반기에는 14조 원이 늘고 에코프로 시가총액이 3조 원대하고 초반에 근데 지금 20조 원 넘는 상태에서 예탁금은 거꾸로 줄어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전 같이 2차 전지를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다만 제가 어제 전제로 말씀드렸죠. 이후에 예탁금이 들어오거나 특정 종목을 집중적으로 타겟을 해서 한 종목만 일사불란하게 올리면 다른 종목들이 딸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 또 이제 뭐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당장 이제 예탁금이 이번 어떤 상황이 예탁금을 불러오는지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자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거 흐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탁금이 지금 20조, 30조 이렇게 한 방에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라면 제가 투자자라면 2차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5조 원, 10조 원 정도 들어온다라면 그 돈으로 올릴 수 있는 업종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어떤 쇼커버 게임은 게임대로 한번 잘 활용해 보시되 만약에 혹시 예탁금이 들어온다면 전혀 다른 업종에서 또 그 돈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업종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업종에서 종목 장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쇼커버 업종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다른 쪽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언제든지 또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뭐 내용이 또 이제 나올 때마다 계속 정리를 또 해드리고 또 정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하고 좋아요까지만 꼭 좀 눌러주시면 알고리즘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